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게 정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고시에 관한 출력한 서류입니다. 자료죠. 지금 이제 개정 3차 개정이 돼서 2021년 12월 2일부터 22일부터 시작이 돼서 2022년도부터는 바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전기 기사를 취득하시고 나서 경력이 없으셔서 이제 면허를 걸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경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기능사 수준의 일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전기기사를 땄다고 해서 공부를 멈추면 안 돼요. 공부를 그냥 계속 해야 됩니다. 선임교육을 최초 선임한 이후로 6개월 동안 봤죠. 이 자료도 전 동영상에 올렸는데, 그 책을 다 훑어보시고 몇 번 다독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전관리 대행업을 차리는 그런 조항들, 기술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조항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책을 다 숙지를 했을 경우는 바로 내가 기술사를 따서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 일종 설계업을 차린다거나, 또는 대행업체를 차린다거나, 대행업도 뭐 간단하게 자본보험 적은 뭐 인력 소수로 해서 대행사를 차릴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도 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자본금이 2억에다가 인력도 많아요. 네? 제가 어설피 알기로도 뭐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전기기능장 취득 후 2년 이상 5인이 필요하고, 산업기사도 4년 이상이 뭐 5인이 이상 필요하고, 뭐 이렇게 기능사분이나 동등 뭐 경력상 3년이신 분들도 필요한데, 전기기사 땄다고 해서 바로 취직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뭐 등 갈고 뭐 변기 뚫고 다니고 안전기 갈고 차단기 뭐 그런,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경험은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하고서는 왜 자기의 그런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냅두고 왜 거기서 공부를 멈추느냐, 이런 거죠. 뭐 가정이 갑자기 뭐 어려워졌다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제 요지는 전기기사 따고 나서 허드렛 일이 한다 이렇게 불만이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또 들으세요. 전 강의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 직무, 이런 걸 안다면 나의 직무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법조항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회사에서 너 나가 이러면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취직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의에 의한 공고사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목적에 맞는 회사를 찾아가야 돼요. 회사는 그 회사에 뭐 고질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변해야 변하는 거지, 정기안전관리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변하지 않는 회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서를 갖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 벌금을 낸다, 이런 조항이 있다,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서류를 드리면 돼요. 보고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지를 적지 않으면 월 단위, 분 단위, 아니면 뭐 상하반기, 연간 이렇게 해서 일지를 적어서 정기검사 때 안전공사가 제출하라고 할 때 내지 못하면, 허위로 작성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 이런 거를 지시를 하는 거죠, 서류를. 대부분 전기기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과태료 500만 원 낸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하는 거고, 300만 원 낸다고 하면 굳이 그런 일 시키겠습니까? 차라리 서류 준비하라고 하고 안전관리 업무 하라고 하죠. 그리고 전기실에서 떠나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저 앞반에 누전 경보기등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2시간마다 또는 나름대로 3시간마다 4시간마다 정기 일상 점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책상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더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책을 읽어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내 몸값이 내가 올라가잖아요. 면접할 때도 당당하게 내가 말할 수 있고요. 중견기업에서는 이 누전경보기에 대해서 면접을 많이 합니다. ELD란 무엇인가? 누전경보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누전경보에 누전이 떴을 때의 조치사항을 말해봐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면접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면접 때부터 하시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업체를 걸으실 거면 시당초에 뭐 직급이 기사냐 주임이냐 과장이냐 나이에 따라 상관없이 나는 전기기사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중급 중간 관리 위치에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면접에 응하셔도 됩니다. 내가 뭐 거기서 뭐 안전기 갈고 전기 책 점검하러 다니는 건 아닌데 뭐 어쩌다 한번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실에서 상주해서 전기 안전 관리를 하면서 내가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과하는 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도와준다보다 이런 거 할 수 있다. 어필을 하시고 그런 거 전기 요금은 만약에 사무실 격리가 한다 하면 전기실에서 저압반에서 ELD 누전 경보기도 봐야 되고 누설전류가 많이 흐르면 감전사라던가 또는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빙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자료를 토대로 또는 구두상으로 어필을 하고 일지도 보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기검사 때 내야 된다. 이걸 안 내면 과태료 300만 원이고 거짓으로 하면 300이다. 이런 걸 말씀을 하시고 특고합반이라든가 부하의 이런 병영에 따라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수변전에 있는 LBS부터 VCB, 이런 ACB, 각종의 MOF, PTCT 이런 게 언제 소선될지 모르니까 예비품 마련을 하려면 또 전기실에 그 가까운 데에서 책상 하나 배치해서 사무실을 써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예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 파워 퓨즈라든가 비연료 퓨즈도 준비하려면 내가 전기실에서 전기실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주를 해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직원 관리도 할 수도 있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이게 안전관리에 대한 이 면허가 내가 기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선임 자격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표자분도 책임이 있겠지만 나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관리 업무가 면허만 걸고 조금 뭐 안전기 갈고 등 갈고 스위치 갈고 콘센트 갈고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류 이런 책을 많이 봐야죠. 자격증을 땄듯이 이런 전기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를 찾아보고 법이 변경이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법제처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안전공사에다가 많이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데다가 물어봐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성장하자 이거죠. 성장.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찾을 때 안전관리 대행사도 차릴 수 있고 기술사로 빨리 거듭날 수도 있고 공기업을 갈 수도 있고 아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에서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일상점검이에요. 전기실에서 비치해야 될 이유, 전기실 가까운 데서 사무실이 있어야 될 이유죠.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유무를 확인하여 평상시 점검한다. 이 일지를 저희는 항상 이렇게 작성해서 보관해야 돼요. 4년 동안 계속. 그리고 정기점검은 월차, 분기, 반기. 이게 직무고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한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어필하는 거고 정밀도 마찬가지죠. 직무고시에 대한 거고 이 공사가 있을 경우 또 점검이 있을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또 스스로 챙겨야 된다라는 거를 고지하는 거죠. 점검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은 뭐
우스개로 농땡이 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기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여기 보면 눈이라고 써 있잖아요. 눈 또는 여기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 측정함으로써 활동함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중 점검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 거죠. 운용이라 함은 전기 설비의 설치의 목적에 따라 조작, 가동,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기 기사를 땄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읽지 않으면 안전기 갈고 콘센트 플러그 스위치 세면대 변기뚫러 다닙니다. 전기 기사가 있어도 이런 걸 읽어야 돼요. 꼭 이런 거를 찾아서 읽으시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최초 선임만 보면은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6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받을 때도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책을 몇 번씩 읽으시면 진짜 대행사 사장님에 대한 수준, 기술사에 대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그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 실시한다. 안전관리 규정. 보시면 직무고시가 딱 나오네요. 다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를 이제 저희가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 중인데 이 세면은 필요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는 필요시니까 다 지워버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 너무 많으면 복잡해 보이잖아. 월차에서는 여기 외관 점검, 부하 점검이 전류계 가지고 우리가 뭐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계측기들이 다 있잖아요. V12만이나 AC만에 전력량계 뭐 아니면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메타닝 아웃풋이 전력량계를 봐도 되죠. 배율을 적용해서 이런 일지를 다 작성해서 우리가 보관하면 되죠. 전원저항 측정하는 거, 접지저항 측정하는 거 2단자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누설전류 뭐 이런 건 뭐 계측기도 있죠. 계측기도 있는데 없으면 뭐 전원저항으로 하면 되는 거고 누설전류는 여기 필요시니까 그죠? 필요시니까 딱히 뭐 장비에 살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전원저항하고 접지저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변압기도 전원저항이잖아요. 전원저항, 접지저항, 그죠? 그러니까 누설전류는 측정 기계는 굳이 살 필요는 없다. 돌아껴야죠. 이런 거 이제 별표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봐야 돼요. 이건 대행이에요. 대행. 여기까지가. 여기도 공통이에요. 15서식에서 공동주택 세대는 이제 전기설비법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15서식이요. 그죠? 뭐 상가라든가 이런 데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피스도 뭐 주거는 아니지만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자치규약은 그런 주택관리사법 뭐 그런 쪽 공동주택법 뭐 집합법 관련이고 정기안전관리법은 22,900불부터 이익 개폐기 책임분계점부터 220불부터 말단까지니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시간을 다 할애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나름대로 했다는 표시만 해줄 필요가 있죠. 사인 받아오면 되잖아요. 외관 점검하고 누설 체크하고 접지 저항해서 안 좋으면 얘기해서 좀 실행해달라 사인 받아오면 되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알면 공사업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정기안전관리자가 경미한 공사라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파워 퓨즈라든가 이런 COS 퓨즈라든가 이런 정도 갈고 뭐 나머지 램프 정도는 갈아줄 수는 있고 한데 나머지 뭐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콘센트를 바꾸거나 전등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사성이에요. 엄연히 따르면 공사업체들도 자본금에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떻게 보면 사업 명예를 침범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는 점검 안전관리를 일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거는 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알게 읽음으로써 대행이 이렇게 점검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내가 나는 대행이 맞으니까 대행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력이라든가 장비, 자본금, 사무실 이런 것만 있으면 허가 내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점검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연수도 다녀올 수 있고. 그래서 전기기사만 따고 그냥 난 땄으니까 끝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빨리 볼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업자의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뭐 버는 만큼 벌잖아요. 직원들이 벌어다 주는 만큼 벌어주잖아요. 월 500, 1000씩, 2000씩 꽂히잖아요. 통장에.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강의를 하지만 뭔가 내가 배움으로 인해서 더 진취적이고 더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행, 아까 말씀 대행, 그리고 공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중견기업 이상 직원, 그리고 저처럼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기술사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진로는 많아요. 다양해요. 학원 강사가 되실 수도 있어요. 하시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팩트는 점검관계록이잖아요. 여기 정기안전관리제는 제3조 여기 3조의 2항에 보시면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각 후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정기안전관리자가 점검자가 같을 경우 혼자 할 경우 별지 서식 2에서 8호까지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그죠? 8호까지 생략한다 이거죠. 서명을. 서식 있잖아요. 여기 8호까지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요. 체크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법제처 가면은 서류 출력할 수 있죠. 이 서류예요. 그죠? 이 서류고 이 뒷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서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 사용처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해서 써도 되는데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다 제가 넣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 보라고. 보면 전기설비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누가요? 안전관리자가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재발생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이게 뭐예요? ELD에서 누전이 생길거나 누전이 많아요. 그러면은 감전사가 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꺼야 되잖아요. 위에다가 통보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때 바로 꺼야죠. 1, 2초의 그런 중대한 사고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현실에 좀 맞춰서 그 사용자의 전기실에 맞춰서 변경해야 된다. 저는 이런 거를 좀 보라고 산업안전통상자원부 고시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안전관리법 제21조 6항에 대해서 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기 보면 시설가를 넣었죠. 시설가. 여기 2호. 그런데 이러다가 이 서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 서명을. 그죠? 여기도 이제 사무에 넘어가면 여기도 서명을 안 해도 된다. 서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 뭐 하여튼 뭐 쭉 8호까지 다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몇 가지. 어려운 거 없죠? 요즘은 뭐 이제 시행이 다가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고주파도 그렇고 다 변압기도 해야 되고, 이 정전한 다음에 이건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누설 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죠. 전압, 제작, 회사 번호, 외부 점검 양호 해놓고 이걸 못한다. 정전을 못했다. 정기검사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안전검사에서 만약에 검사할 경우 이번에 정기검사 때 해야 된다. 우리는 특성상 점검을 못한다. 하도 민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유입변압기는 유입변압기 측정을 또 하면 되고요. 탭 위치 이런 거 적어놓으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거는 전압을 적어놓으면 되겠죠. 탭 위치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별거 있습니까?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이런 그 기본적인 사항만 써도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보여드렸어요. 뭐 뒤에 또 있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대행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태양광이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이런 거는 또 해당 사항에 대한 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모르면 안전관리자가 변기 뚫고 다닌다. 안전기 갈다, 또 뭐 등 간다. 이거를 어쩌다 한 번인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굳이 고급 인력이 그런 걸 일할 필요는 없다. 그죠? 부적합 설비 조치. 이런 것들로 수리, 개조, 보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된다. 소유자에게 알리거나. 이런 거를 숙지를 하여야 우리가 안전관리 대접을 받을 수 있다.